노후 자금이 몇 억 있어야 됩니까? 이제부터 한번 신나게 놀아봐야지.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퇴직 예정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강의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이미 퇴직 직전에 가서 준비를 해서는 너무나 늦구나. 퇴직 직전에 적어도 40대부터는 앞으로 이 100세 시대에 어떻게 인생 설계를 하고 자산 설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통의 직장인들이 노후 대비 관점에서 젊은 시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벌써 몇 년 된 얘기인데요. 일본의 NHK, 그 공영방송 NHK가 노후 파산이라는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일본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그 책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습니다. 그거 읽은 분들이 공포 분위기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일본 사정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은 노인분들한테는 천국이고 젊은 친구들한테는 지옥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노인들은 고성장기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이 두 가지만 합치면요, 선생님이나 공무원, 군인분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도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200만 원 정도는 매월 받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들하고도 안 사는 독거 노인이 630만 명인데, 그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 일 다닌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 없는 회사 다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본은 우리와 달라가지고 국민연금의 최고 금액이 우리 돈으로 1인당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요.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나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대요. 뭡니까? 이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60이나 70이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집은 다 있을 텐데 집하러 살면 될 거 아니냐. 참고로 일본의 주택 보급률이 113.5%입니다.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아는 사람이 동경 수도권에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집을 크게 살지 않죠. 그 아파트를요,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거기서 그 집에 살고 있거든요. 재작년인가요? 어느 방송국에서 일본의 집값 떨어진 사례를 취재를 하겠다고 소개해달라고 그래서요. 그 사람을 소개해 줬거든요. 가서 그 동네를 다 찍고 그 집도 찍고, 그런 비슷한 집이 매물로 나와 있는 거를 복덕방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일본 돈으로 300만 엔, 400만 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봤자 1년 생활비도 안 되는 거죠. 도움이 안 돼요. 예금이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요.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은 고령화의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이야기 안 하지만 우리도 10년, 15년 후 지금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근데요, 일본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이 빚이 없기 때문에 이 하우스푸어의 염려는 별로 없어요. 일본의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이 저축액,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같은 이 저축액 분지, 은행에서 돈 빌려온 거, 부채, 저축이 1억이고 부채가 5천만 원이면 50%지요. 그거를 각 가정의 이 부채 비율을 평균을 낸 거를 연령대별로 이렇게 했는데요. 제일 높을 때는 20대, 30대 179%입니다. 그때는 빚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월부로 3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어요. 근데 그 빚을 이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요. 퇴직할 때가 되면 5%밖에 안 남아요. 거의 빚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살다가 세상 뜨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 비율이, 부채 비율이 제일 높을 때가 30대 마찬가지 131%. 근데 줄질 않아요. 퇴직할 때가 돼도 빚이 83%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그때마다 은행에서 3년 기간, 4년 기간으로 돈 빌려 집을 사니까 이게 퇴직할 때가 돼도 빚이 그냥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에서요, 앞으로 10년 후, 15년 후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하우스푸어는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자녀들이 우리를 부양해 줄 수 있겠는가? 지금요, 저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면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다르더라고요.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에 애를 몇 명 낳는가, 이거를 합계 특수 출산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요, 일본은 베이비붐이 언제 시작이 됐냐면 1947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50년에서 52년까지 3.7명에서 3.0명이 계속됐어요. 그리고요, 6년으로 베이비붐 기간이 끝났어요. 그로부터 2명으로 떨어져 1명으로 떨어져 지금 70명 가까이 지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출산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1950년부터인데 1950년에서 66년까지 17년 동안에요. 6.3명에서 5.0명 기간이 17년 계속됐어요. 그 다음에요, 4.8명에서 4.1년 기간이 7년 계속됐어요. 그리고 3.8명에서 3.0명 기간이 4년 계속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8명대로 떨어졌잖아요. 이 저출산 세대가 어떻게 우리들을 부양해 주겠는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살기는 또 엄청나게 오래 살거든요. 일본은요, 평균 수명이 남자가 81세, 여자가 87세입니다. 우리나라는요, 평균 수명이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 일본하고 1년 차이예요. 근데 얼마 전에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몇 년이 지나면 우리가 일본을 제끼고 세계에서 최장수국이 된대요. 저 놀라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처럼 보급이 잘 된 나라가 없다는군요. 제가 얼마 전에 이 통풍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진료비가 1,500원. 약값 5일간 처방전마다 약방 갔더니 약값이 1,000원. 왜 이렇게 싸요? 그랬더니 65세 이상은 다 그렇게 싸대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대요. 이거 좋은 건지 나쁜지 잘 모르겠는데 연령대별로 100세에 도달할 가능성,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1945년생 해방둥이 금년에 만 76세. 이분들 중에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면 남자는 4분 중에 1분, 여자는 3분 중에 1분이 100세를 돌파한다는 거예요. 1958년생 58년 개띠, 그분들 중에서 남자는 44%, 여자는 48%가 97세를 돌파한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노후 설계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가끔 강의를 하면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노후 자금이 몇 억 있어야 됩니까? 5억이 있어야 됩니까? 7억이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요, 퇴직하고 보통의 직장인 중에서 이 갖고 있는 집 말고
5억이나 7억 정도 갖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속만 터지죠. 복통 터지지요. 자, 그런데요.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노후 설계, 생애 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 그 착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몇 억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착각에 빠지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인생에 80, 80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보면요.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다 아시지만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제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뭐하고 살 건가? 뭐 먹고 살 건가?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죠? 저도 몇 년 전에 노모가 92세로 돌아가셨는데요. 한 3년쯤 아프셨거든요. 주위에 많은 분들이 보면요.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이 외로움, 그다음에 노후 자금 이런 문제로 고생하다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별로 화장실만 걸어다니다가 세상 사람도 얼마나 좋을까. 이건 존엄에 관계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저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에 쪽방에 사는 분 많거든요. 자녀 리스크라고 하죠. 여기에 걸려버리면 몇 억의 노후 자금이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얼마 전에 퇴직 여정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그 회사 측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주셨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는 말이냐. 생각해보니까 그렇겠구나. 퇴직하고 나면요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그때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적어도 퇴직하기 10몇 년 전부터 적어도 40대부터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보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연령대별로 볼 때 주로 노후 준비를 어떤 데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가? 우선요, 20, 30대는 회사 입사하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이 삼청연금에 가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선진국 하면 노후자금을 몇 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2, 3년 넣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10년, 20년, 30년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과 동시에 우선 삼청연금 가입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요 100세 시대에는 가능하면 오래오래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모든 면에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인적 자본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동학 개미 투자라고 그래가지고 20대가 돈 빌려서 주식 샀다 팔았다 이거 하고 있는 많이 하는 분이 많은데 저는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직장인들은 이 20대부터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요 40대가 되면은 건강에 슬슬 이제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건강 리스크에 대응을 해야 돼요. 이 담배도 끊고 술도 가능하면 덜 먹고 그 다음에 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이게 60 넘어서는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특수 질병보험 하나쯤은 들어둬야 돼요. 그리고요 앞으로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자녀들을 관련 그 문제를 잘못 못하면 노후가 불행해지거든요. 그래서 자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가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자녀 교육 문제, 결혼 문제, 자녀의 직업관 자립교육시키는 문제 이걸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게 40대에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요, 50대, 60대가 되면은 퇴직을 앞두고 있거든요. 퇴직을 앞두고 빚이 있으면 나중에 크게 고생해요. 또 우리나라는 갖고 있는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빚을 갚는 노력, 그 다음에 부동산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어떻게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을 늘리는, 그걸 저런 뭐라고 그러냐면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적어도 퇴직하기 전에는 미리미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퇴직하기 사람마다 어떤 분은 50대, 어떤 분은 60대가 되겠지만은 그런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같은 100세 시대에는요, 이 돈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건강 때문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도 뭔가 소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퇴직하고 나서도 이 뭔가 무슨 일을 나는 해야 될 건가, 그런 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후의 3대 불안을 뭐라고 하냐면요, 3대 불안이라고 하면은 첫째가 돈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외로움이거든요. 이 노후의 3대 불안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노후에 관한 문제는 20대, 30대부터 그 나이에 해야 될 일이 뭔가 생각해보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젊은 직장인분들이 제 강의를 좀 들으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강의는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